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유익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경제서적입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경제서적인데요.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책이고요. 유목민 지음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3년 만에 30억을 벌고 퇴사한 슈퍼개미의 실전 주식 투자 생중계. 저는 주식을 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잘 법니다. 라고 하네요. 이 책의 관점은 오로지 하나, 수익입니다. 같이 주니까 버티면 결국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나요? 은행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로 만족하나요? 그런 마인드라면 차라리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하네요. 시간과 노력이 아깝습니다. 그냥 채권이나 펀드를 사세요. 인센티브 받는 편이 차라리 본업을 더 열심히 해서 연봉을 올리거나 인센티브 받는 편이 더 낫다고 이득이라고 하네요. 월급 독립이 목표라면 사서 딱 하루 최대 5일 가져가는 단타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만큼은 수익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따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굉장히 이자가 낮은 그런 구조잖아요. 저희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골랐고요. 자, 처음에 지금 프롤로그에서 이분의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34 나이에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그것도 세전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매해 연봉 인상을 받아도 시작부터 너무 뒤처져 있던 저한테 월급의 한계는 더욱 명확히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1%에게만 허락된다는 임원이 된다 해도 월급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목이 날아갈지 알 수 없는데도 아등바등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일로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되 월급으로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고 그 방안으로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처음 주식을 시작하고 빈털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틀었는데 곧 다시 돌아오게 되더군요. 결혼이 하고 싶어서요.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역시 주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전 재산을 긁어 모아 480만 원을 마련하고 다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제 수익은 10억, 3년 반 만에 20억을 넘겼습니다. 저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놀라고 비결을 물어왔죠. 사람들은 수익률에도 놀랐지만 하루 12시간 일하는 하드코어 직군의 회사원이 투자할 시간을 낸다는 것도 신기해 하더군요. 저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한 지 이제야 4년, 주식 고수도 유명한 투자자도 아닙니다. 저만의 비법이나 특별한 기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운이 좋았죠. 다시 투자를 시작하며 훌륭한 주식 스승을 만나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탔으니까요. 그래도 나름의 원칙과 안목은 갖게 되더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방식을 알려주고 관심 종목을 공유해 봤습니다. 대부분 결과가 좋았고 큰 수익을 본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다들 더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걸 보면서 이 경험을 나눠 봄직하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나눠준 비결은 큰 비결이 아닙니다. 라고 하네요. 장기 투자하지 마라. 5거래일 안에 승부나는 종목을 찾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거래일 내에 승부하는 종목을 찾는 방법을 틈날 때마다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직장인 투자자일수록 더욱 맞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말에 아연지색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야말로 바쁜 직장인에게 바람직한 투자법이요. 특히 단타는 도박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처럼 회자되잖아요. 하지만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들은 단타를 권하는 제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어렴풋이 진실을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소위 몰리는 주식은 90% 이상의 가치주입니다. 스스로 해당 종목이 내재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기다리다가 아차 하는 사이에 몰리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버티면 결국 수익을 보지 않느냐고요. 평범한 직장인이 그러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일 계좌 들여다보고 한숨 짓죠.
또 대부분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는 못 버티고 팔았다가 시세 분출할 때는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주를 거래하고 있는데도 수익을 못 내는 가치주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제 비결을 알려주기보다는 여러분의 투자를 실패로 이끄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주고 싶어서 썼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 첫째, 철저히 직장인 단기 투자자의 관심에서 집필했습니다. 라고 하고, 둘째, 방법보다는 태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실제 제가 경험한 것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세 번째 경험한 이야기를 좀 읽어볼게요. 자, 주식을 도박이라고 여기는 것을 비롯해 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나갑니다. 그러면서 누수나 공시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당일에서 최대 5일 내에 승부를 내는 종목을 찾고 매매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단타는 물론 스캘핑에 가까운 방식, 더불어 테마주까지도 살짝 다룹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공부와 그에 버금가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라고 하네요. 메시와 호날두의 축구 기술에 관한 책을 수십 권 독파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만큼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실력에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과 기술을 쓰는 순간의 센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이라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을 때 진짜 지식이 되기 마련이죠. 주식 투자에 관해 제가 진리처럼 여기는 명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 후 이 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더랬죠. 라고 합니다. 모두가 아는 호재는 악재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다. 라고 합니다. 이는 고정관념을 비튼 멋진 말입니다. 이 말을 체득하도록 돕는다면 이 책은 소임을 다한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서 기법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공격하는 데 지면을 하려 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초보자가 기법만 쫓아가다가는 패가망신합니다. 제로에서 시작한 제 경험을 믿고 처음에는 그냥 쭉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라고 합니다. 책을 내기에 앞서 무척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주식의 100%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쓴 내용이 모두 성공할 리 있겠습니까? 독자가 제 책을 읽고 잘 돼도 저야 본전이고 실패하면 어떤 원망을 들을지 모르죠. 제가 말한 대로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망설이며 카드사 독촉에 시달리던 시절을 겪은 후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동시에 돈 때문에 고통받는 보통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 일생 첫 책인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디 이 책을 읽는 직장인 투자자들이 월급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 책에서는 제일 처음에 월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봉 1억이면 부자가 될까? 연봉 1억 직장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중 3%가 연봉 1억을 받는다는 통계청의 2017년 분석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연봉 1억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승진과 인센티브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동료나 친구, 심지어 부모 형제와의 신의를 저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연봉 1억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봉 1억을 받으면 각종 세금을 제하고 통장에 약 650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연봉 1억을 받는 분이라면 적어도 45세 이상 중소기업 임원 이상일 확률이 높지요. 아이도 둘 정도 있을 것이고 꽤 번듯한 아파트에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교육비가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사회적 지위에 맞게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하죠. 자, 사립 유치원만 가도 이것저것 포함하면 아이 하나당 월 100만 원 정도는 가볍게 듭니다. 100만 원이면 양반입니다. 피아노니 미술이니 사교육 두 가지만 추가해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아이 둘이면 400만 원입니다. 또 아파트 대출금에 자동차 리스 혹은 융자, 기타 생활비에 200만 원 훅 나갑니다. 아끼고 또 아껴서 한 달에 450만 원 쓰고 200만 원 저축하기도 사실 빠듯하죠. 연봉 1억을 벌어도 한 달에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 10년이 지나야 2억 4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자, A 복리니까 10년이면 적어도 4억은 되죠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라고 대답해 드립니다. 그 10년 동안 아이 둘은 대학에 갈 것이고 가족 중에 큰 병을 치르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파트를 옮겨 이사해야 할 수도 있고 10년이면 자동차가 바꿀 때가 됐을 겁니다. 복리부터 떠올리는 분은 좋은 상황만 가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라고 합니다. 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튼 연봉 1억이 능력자가 10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으면 2억 4천만 원, 이 돈으로는 서울 신화의 번듯한 아파트 전세도 얻지 못합니다. 자, 예전에는 월급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자율이 18% 육박했으니까요. 80년에 엄마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사서 가지고 있는 것과 이율 18%가 유지되었다는 가정 아래 그 돈은 은행에 맡기고 17년까지 왔을 경우 비교하면 저축이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급으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다못해 누구나 꿈꾸는 경제적 자유, 넉넉한 노후 대비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대체 어떻게 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재테크 나아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빈털터리에 박봉인 직장인인 제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식만 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자, 주식은 도박일까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주식을 열심히 하고 반면 돈 없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배층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지배층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배층은 피지배층에게 먹고 살 만큼의 양식만 주면서 노예처럼 착취합니다. 회사는 현대판 노예 시스템입니다. 회사는 월급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합니다. 월급에 모든 직원이 목숨을 걸게 만들죠. 엄청난 잉여금이 있어도 직원들에게는 최소한만 지급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지배층에게 좋지 않아요. 가능한 한 조금 주면서 가끔 뒷꼬리만 한 인센티브를 주면 직원들이 충성을 다하니까요. 그러면서도 단 한 명의 직원에게는 CEO의 자리까지 내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왜일까요? 그 한 명을 보면 나머지 99.99%의 직원이 꿈과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함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직원들이 월급 이외의 것으로 돈을 벌고 심지어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번다면 오너들은 더 이상 갑이 되기 어려워집니다. 신기하게도 직원들은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로열티가 떨어지거든요. 물론 주식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건 지배층의 지어낸 논리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주식을 높으신 분들은 마구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주식에 넣고 엄청난 차익을 거둡니다. 그만한 재력이 있으니까 도박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아니에요. 재력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에게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알고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닙니다. 로우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이죠. 높으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먹는 건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억 수천억 규모가 움직이는 것이니 어차피 우리가 숨 쉬는 세계는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고급 정보를 갖기 위해 개미들은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고 리턴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리턴이라는 것은 수익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공부하면 됩니다. 돈 없는 우리도 공부하고 알게 되면 리스크가 대폭 줄어듭니다. 리스크가 줄어들면 그것은 더 이상 도박이 아니죠. 저는 일단 독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밤에 공부하고 낮에는 투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그 뒤에 나오는 2부에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1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